네, 반갑습니다. 퀀트 프로입니다. 주말인 만큼 또 시장이나 다른 이야기들 딱 접어두고 이번 영상 주제인 카카오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우선 네, 또 목차부터 한번 설명드릴 텐데, 끝없는 추락의 원인이 좀 어디에 있는가, 네, 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어디가 왜 아픈지 알아야 또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 방향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인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음으로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또 이어서 투자 매력은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락의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했죠. 일단 플랫폼 규제가 있었는데, 카카오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 수혜주로 또 불리기도 했었죠. 네. 그랬었는데 지금 문어발식 경영에 대해서 규제할 만한 장치가 또 딱히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는 뭐 상권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분야를 계속해서 늘려 나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해 나갔고 자회사들 또한 연이어 상장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정권 말미에 들어선 작년이죠. 작년에 플랫폼 규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동반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주가 흐름 잠깐 같이 보실 텐데 지금 카카오 보시면 네이버를 먼저 볼게요. 네, 네이버 보시면 하락폭이 상당하죠. 지금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때부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상당한 하락폭이죠. 하지만 카카오는 여기에 조금 더 네, 심한 상황이 이제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플랫폼 규제에 이어서 이은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엄청난 하락이 나오게 됐죠. 네, 거의 뭐 50% 전후반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뭐 지금 논란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뭐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까지 좀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게 또 이로 인해서 먹튀 논란이 그 노사 갈등으로 또 이어졌고 이어서 또 김범수 의장의 탈세 의혹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약 50% 가까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좀 없어졌기 때문에 뭐 밸류 자체가 낮아져서 이렇게 내려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각종 뭐 규제나 논란 때문에 내려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SK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내용들을 제가 따로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선 작년 4분기 실적 부분에서 뭐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근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컨센서스를 뭐 크게 넘어서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예상치에 근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 내용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심지어 뭐 대단하게 높아졌거나 대단하게 낮아졌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소폭 하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마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실제로 이러한 부분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또 실제로 작년 6월 출시 이후에 양대마켓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이제 오딘 게임의 매출이 하향된 부분과 또 인센티브 등 일시적인 비용 증가도 컨센서스 하회 1조를 하게 된 것인데 또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 단기적 접근을 하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성장성이 또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살펴볼 텐데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커머스, 핀테크, 모빌리티, 뭐 컨텐츠 등등 뭐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지금까지 매출과 뭐 주가 부분을 모두 끌어올렸던 뭐 그런 기존 사업들이 있죠. 기존 사업들이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을 내준다는 것이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오딘의 경우에도 하향이 됐다고 했지만 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매출은 또 꾸준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매출은 꾸준히 발생이 될 거고, 또 신규 플랫폼 사업이 NFT와 메인넷 클레이튼과 이에 뭐 기반한 코인인 클레이를 또 보유하고 있죠. 또 여기에 게임 아이템 거래에 특화된 또 보라코인이 있어요. 네, 보라코인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코인들을 또 화폐로 활용 가능한 엔터, 웹툰, 커머스 등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까지 네, 모두 주목을 해 볼 만하죠. 그만큼 성장성은 뭐 여전히 모멘텀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영향으로 투자의 매력도도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뭐 향후 상당히 높은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주가를. 네, 지금까지 이때까지 고점을 찍을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쉴 틈 없이 정말 끌어올렸고, 네, 뭐 이 정도 쉬어가는 부분은 있었지만 정말 가파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또 끌어올렸죠. 단기적으로 또 끌어올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왔는데, 하지만 또 뭐 기대감에 오르고 또 뉴스로 오르고, 혹은 반대로 또 실망감에 빠지고 뉴스로 인해서 또 우려감으로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또 말씀드렸지만 뭐 한 발짝 두 발짝 저 멀리서 좀 내다본다면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만큼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이거는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를 조금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일단 대선 전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빅테크 이제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소되는 포인트를 대선 무렵으로 해서 잡아봐야 될 것이고, 또 카카오 게임즈 영상에서도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작년에 P2E NFT 시장 도입기로 인해서 조금은 다소 무차별적인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있어요.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실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상승이 됐어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보면 결국 그 기업 가치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실제로 지금 카카오 계열사들이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냥 접근을 바로 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그냥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급하게 접근할 단계는 아닌데 물론 매력적인 가격대인 거는 맞아요. 네, 말씀드리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다 악성 매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만 떨어진 게 아니고 상당히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에도 이 하락이 나왔던 것을 모두 돌파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접근을 하더라도, 물론 하지만 또 가격적 메리트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접근을 여기에서 하신다면 분할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분할 접근을 하더라도 단순히 1차, 2차만 나눠서 적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상당히 나눠서 뭐 1차부터 5차까지 분할을 하신다든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분할의 단계를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단순히 카카오 한 종목만 보실 게 아니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 뭐 페이, 뱅크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앞으로의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 남아 있고 실적 부분도 탄탄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네, 더 많이 올라가고 또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 종목을 사는 것도 그게 또 수익을 늘려가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하고 대선 전후의 상황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고 주말 영상이나 좀 짧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지네요. 좀 빠르게 말씀 마무리 좀 지어보면 일단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 추천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먼저 언급드릴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는 실시간 정보 전달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 급등주들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그 영상을 언제 보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뭐 매수 매도에 대해서 실제로 딱딱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따로 말씀 언급조차 좀 잘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뭐 구독자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편안한 시점에 잡아서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목적인데 급등락 반복하는 종목 무분별하게 말씀드리고 뭐 구독자분들이나 대부분 뭐 접근조차 못 하셨는데 그냥 올랐다고 자랑만 해대고 저는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또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목적도 그럴 목적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언급드린 뒤에도 진입 가능한 가격대 근처라면 꾸준히 재차 이렇게 언급을 드려서 수익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릴 텐데 이게 제가 물론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 네, 실제로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장중에 2월 3일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장중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드리면서 제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정확하게 네, 1차 매수가까지도 34,500원이라고도 정확히 짚어드렸고 근데 이게 또 다음날 바로 금요일에 좀 빠르게 올라와주는 바람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큰데 추천드리고 조금 더 눌려서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좀 다 잡으신 뒤에 오히려 뭐 1차 매수가나 2차 매수가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신 뒤에 충분히 다 네, 매수가 진행된 뒤에 이제 좀 올라가서 이제 그 뒤에 뭐 분석한 기업에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던 그런 기업의 가치만큼 올라주어서 수익을 전부 다 안아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목적이었는데 이건 너무 하루 만에 조금 올라오게 돼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물론 뭐 올랐으니까 좋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진 것보다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거고요. 하지만 뭐 제가 아쉽다는 거지.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만큼 꾸준하게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뭐 아쉬우면 저만 간직할 거고요. 네, 바로 이번 영상에서 그러면 다음 또 말씀드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릴 텐데 LX 세미콘이에요. 이 종목도 네, 직접 보시면서 네,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이 종목도 재차 언급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짚어드리면 뭐 전방 산업에 연동되는 DDI 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는 기업이고 또 이제 그림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네, 매출이나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크게.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작년에. 하지만 그거 대비 뭐 멀티플이 이제 이때를 반영해도 7.4배고요. 또 올해 또 내년 네, 이러한 예상치들을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예상치를 모두 끌어놨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저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성장 저평가주의 대표적인 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관심을 덜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또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근데 관심을 한번 받으려고 했었어요. 관심을 받았었는데 1월 시장에 하락 여파를 그냥 몸으로 다 맞았죠. 몸으로 그냥 두들겨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기회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마무리도 이제 제가 원래 첫 번째로 추천을 드렸을 때 1차 이제 12만 7천 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려서 일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잡으셨을 텐데 뭐 금요일 날또 바로 조금 1%뭐 많이 그래도 차이가 나지는 않죠. 다행이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아까 한국 우주처럼 빠르게 올라가면 잡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오히려 조금 더 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니면 횡보 또는 조금 눌려줘서 1차, 2차 매수까지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1차는 12만 7천 원, 네, 12만 7천 원을 잡아드렸었고 2차에서는 11만 8천 원, 네, 11만 8천 원까지 잡아드렸고요. 이하 뭐 손절가는 11만 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